부모님이 이 비슷한 일을 사실 겪었거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하는 기준이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담 오신 분 얘기를 보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주 흡사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오신 분이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제 매장을 하시는 분인데 매장을 거의 50개까지 늘렸었대. 네. 그래서 돈이 막 엄청 많이 벌었어. 엄청 많이의 기준은 이제 10억이 넘어갔다는 거야. 네. 월 기준. 그 정도를 버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 엄청 많이 힘들어져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셨대.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 어느 정도 다시 좀 괜찮게 돼가는 중. 근데 이제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셨거든. 네. 내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비슷한 일을 사실 겪었거든. 그래서 난 옆에서 봐서 그걸 내가 생생히 이 상황이랑 아주 흡사하고 생생히 기억을 하고, 사업을 하거나 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하는 기준이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어머니가 사업을 이제 하셨는데 그때 당시 사업을 이제 엄청 크게 키우셨어. 엄청 큰 매장을, 단일 그 업종에서의 식당 같은 건가요? 식당은 아니고 이제 뷰티 쪽인데 그걸 이제 매장을 엄청 크게 하셨어. 네. 돈도 엄청 많이 넣고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그게 하자마자 되게 잘 됐어. 그쪽 일을 오래 하셨었거든. 뷰티 쪽 그쪽을 오래 하셔서 그게 사업이 되게 잘 되셔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진짜 크게 해도 되겠다 해서 하셨는데 진짜 오픈하자마자 잘 됐어. 근데 그게 1년이 안 돼서 IMF가 왔어. 크게 하자마자 그런 일을 겪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보증금만 찾고 그 매장을 정리를 했어. 보증금을 찾았다고 하셨나? 헐값에 넘기셨다고 하셨나?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IMF 막 계속 어려운 시기 막 있고 그랬었잖아,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뭘 해야 되니까 좀 규모 작게 하려고 찾아다니다가 부동산에 갔다가 그 부동산 사장님이 우연찮게 차라리 건물을 한번 보는 게 어떠냐 하고 가서 봤는데, 건물이 아니라 단독주택 1층 이제 개조해서 식당으로 쓰고 2층은 집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거였어, 코너에 있는. 네네. 근데 그걸 봤는데 돈이 없는데 그걸 분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지. 근데 보자마자 이건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집을 팔고 있던 돈 합쳐가지고 그 오래된 9억 건물을 사. 그때 당시 세입자가 그 원래 기존 주인이랑도 문제가 있었대. 네. 그런데 임대 기한도 끝났는데 좀 이게 임대가 늘 건물주가 강하진 않거든. 늘 갑은 아니야. 이게 사람의 성향마다 달라. 내가 지금까지 보면 건물주인데도 세입자한테 쩔쩔매는 사람이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하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 경우에는 세입자가 되게 강성이었고 건물주가 휘둘리다가 이제 이걸 팔고 우리는 이제 이 세입자를 명도를 해야 되는 와중인데, 명도 소송하지 않고 내보내면 서로 합의해서 어느 정도 금액 주고 시간 버리지 않고 서로 감정 안 사고 하면 되는데, 이분이 막 엄청 많은 돈을 원해가지고 결국엔 소송을 하게 됐고 이분은 이제 내보내게 됐고 이 건물을 짓게 됐어. 건물을 처음 짓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건물을 짓는 거 이거 별거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왜 이거 건설사에 맡기면 이렇게 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왕이면 싸게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친척분 이제 소개로 여기를 이제 어떤 현장 소장님이 그걸 해보신 분, 이분 친구가 와서 이 두 분이 같이 와서 이 건물을 짓게 돼. 네. 지으면서 이제 옆 건물과 문제가 생기지. 하필 또 이제 공사 시작하고 터프하게 해놨을 때가 장마였어. 그러니까 여긴 원래 물이 샜는데 물이 난리가 났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나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이거 해도 돼 안 돼 했던 것들이 과거에 다 경험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거나 어떤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근처 철물점이나 근처 수리하는 데서 100% 알아. 왜냐면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인터넷 찾아서 다 하기보다 근처에 있는 데 가서 먼저 물어보고 이걸 수리를 하거든. 그럼 이게 수리가 안 되면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전문업체 찾고 위에 올라가지 처음부터 전문업체를 찾질 않아 잘. 네.
그럼 여기서 물 새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도 알게 돼서 뭐 그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알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증인해 주려고 했다가 증인 안 해줬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사 현장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면서 1년을 멈춰 있었어. 그러다가 여기랑 이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뭐 건물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거를 감정평가를 이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 회사를 써서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감정평가를 했는데 우리는 적게 나오고 여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결국엔 각자의 돈으로 의뢰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줄 거 아니야. 그게 막 5배 차이 났어. 4배인가 5배? 그럼 공신력이 없었지. 지금은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 그러면 결국엔 조정을 해서 그 중요한 정도 금액에서 잘랐어. 그래서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돈을 물어줬어.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원래 짓는 시간보다 1년을 더 걸려서 지었고 하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비용도 더 들었어. 그분들이 처음 이런 일을 해보는 건 아니지만 강남에서 해보는 거랑 그분들은 원래 지방에서 했었는데 지방에서 하는 거랑 또 강남에서 하는 거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져? 결국에는 건물 주인이 책임져. 그렇죠. 손해를 많이 봤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도 부모님이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 임대료를 받고 건물에서 거주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 근데 오늘 오신 분도 코로나를 이제 정면으로 맞게 된 거지. 코로나 때문에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이래. 누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있어. 누군가는 이렇게 했다가 쭉 가기도 하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기도 하지. 근데 어려운 시점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해. 이게 잘 될 때는 사람이 되게 자만하거든. 맞아요. 내 말이 법이야.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일단 기분부터 나빠. 돈보다는 자존심이 더 중요해. 막 이런 시점이 있거든. 그리고 이거 확장하면 뭐 내가 돈 이거 엄청 벌 것 같은데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로 생각한단 말이야. 뭐 1,000만 원 벌어. 10개 있으면 1억인데 그럼 실제로 펼쳐보면 잠깐 그럴 때가 있지만 모든 매장이 고르게 돈을 벌진 않거든. 1, 2등이 제일 많이 벌고 밑에 손해나는 거 있고 중간이 있고 해서 합쳐서 어느 정도 이상을 벌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주위에서 이 시점에 돈을 많이 버는 시점에 늘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 너 건물을 사는 게 어때? 라는 얘기를 듣게 돼. 왜냐면 돈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거든. 그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계산을 하냐. 건물 사는데 얼마인데? 뭐 50억이야? 50억 있어야 돼? 50억 갖고 그럼 건물 사면 한 달에 뭐 2천 받아? 뭐야 50억 갖고 매장 차리면은 뭐 지금 10억을 벌 수가 있는데 2천 장난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을 거고 지금 그 중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매장을 막 확장해. 70% 80%가 한번 잘못돼. 근데 그때 건물 사라고 들었던 그 건물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게 2배가 되네. 난 마이너스 80이 돼 있는데 야 내가 이거 뭐 50억 가지고 매장 차려가지고 예를 들어 사업 확장해서 돈 벌면은 저거 뭐 6개월이면 사. 이 자신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봤어. 사람이 멀리 보는 것 같지만 대부분 짧게 봐. 대부분 짧게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뭐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저는 일단 건물은 이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집에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배탈 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열 나기도 하고 그러면 집에 응급상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죠. 뭐 해열제라든지 반창고라든지 뭐가 있어야 이렇게 됐을 때 당장 어떻게 하고 병원을 가던가 아니면 그걸로 넘어가거나 할 거 아니야. 이게 없으면 쉽게 넘어갈 병이 큰 병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더 괴로울 수도 있잖아. 나는 이 건물이라는 게 응급상자 같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 가지고 사업 확장하면 한 달에 뭐 3억을 버는데 이거 2천? 장난해? 2천이지만 얘는 응급상자야. 응급시에 썼을 때 얘의 가치는 그러면 얼마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 없이 계속 예를 들어서 펼치기만 한다. 위급상황 한번 겪고 나면은 한 번에 확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안정자산을 만들어 놓으라는. 자산이 없으면 안 돼. 안전자산이 없으면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사업 잘 되다가 자빠지는 경우는 이런 게 없어서야. 대부분의 경우 물론 부동산이 있었는데도 자빠지는 경우 최대한 대출 빼서 사업 확장하는데 다 썼어. 그러면 넘어갔을 때 얘도 뭐 예를 들어서 남은 게 없으니까 한 큐에 넘어갈 수 있지. 응급상자야. 거기서 데일밴 다 써서 꺼내 썼어. 껍데기밖에 없어.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응급상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장 얼마 버는 거 중요하지만 얘는 얘대로의 역할이 반드시 있단 말이지. 당장 얼마 버는 게 남는 것 같지만
이 위기가 왔을 때 넘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거의 막 바닥으로 떨어져.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주위에서 듣는 얘기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근황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건데 그 잘 나가서 자만이 생기는 게 몇 천만 원 벌 때 오는 사람도 있고 몇 억 벌 때 오는 사람도 있고 몇십억 벌 때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일 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때 늘 이 자만에는 꼭 사기 같은 게 꼭 들어와. 뭘 더 쉽게 벌 수 있다 이렇게 뭐 대우해 준다 뭐 말도 안 되게 뭐 어떤 사람을 갑자기 뭐 회장님 한다던가 그냥 이 사람을 띄워주느라고 막 그렇게 해주면서 이 사람한테 뭐 좋은 게 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해서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하는 대상이 대부분 시행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느 지방에다가 뭘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거에 이제 그럼 나도 얼마만 넣고 해보지 하다가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문제 생기거나 이 사업에 돈이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늘 벌어져. 대부분의 지분을 본인이 갖게 되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본인 본업에는 신경이 소홀해져서 얘 돈 갖다 넣어서 쓰다가 얘까지 잘못돼서 만세.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성장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분명히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어떤 거가 있다면 뭐 제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게 또 있다면 그걸로라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건물로서 그런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고 시간을 통해서 뭐 사람들의 상황이 바뀌는 걸 보고 제가 느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